꼼꼼한 딥러닝 논문 리뷰와 코드 실습. 이번 시간에 리뷰할 논문은 딥러닝을 활용한 스타일 트랜스퍼 논문입니다. 본 논문의 원래 제목은 Image Style Transfer Us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입니다. 말 그대로 CNN을 활용해서 이미지의 스타일을 전송하는 방법을 제안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CNN이라고 하는 것은 딥러닝 아키텍처 중에서 이미지 데이터를 처리하기에 매우 적합한 유형 중 하나죠. 그러한 CNN을 활용해서 하나의 이미지가 있을 때 그 이미지의 스타일을 다른 스타일로 바꿔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화면에는 한 장의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러한 이미지의 스타일을 바꾼 결과 이미지는 오른쪽 이미지와 같습니다. 보시면 왼쪽 아래에 있는 작은 이미지가 스타일 정보를 담고 있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고요. 즉 왼쪽 이미지에서 이렇게 집과 같은 물체가 있다는 정보는 유지한 채, 즉 컨텐트 정보는 유지한 채로 이 이미지의 화풍과 같은 스타일 정보를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즉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이러한 집과 같은 물체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지만 물체를 표현하는 방법과 같은 스타일 정보들은 많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타일 정보는 우리가 어떤 것이든 간에 가져와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결과 이미지를 확인해 보시면 이러한 스타일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는 스타일 정보가 잘 스며들어서 마치 특유의 화풍으로 그림을 그린 것과 같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한 장의 이미지가 있을 때 그 이미지에 여러 가지 스타일을 적용함으로써 임의로 풍경화와 같은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은 CVPR 2016년도에 발표가 되었으며 이 논문은 사실상 처음으로 딥러닝을 활용해서 스타일 트랜스퍼를 가능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제안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논문이 나온 이후에 더욱더 다양한 방법으로 이러한 스타일 트랜스퍼를 수행하는 논문들이 연달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결과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걸까요?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스타일 트랜스퍼가 수행된 결과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한 장의 이미지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의 스타일 트랜스퍼 메소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 학습된 하나의 CNN 모델이 필요하고요. 이때 CNN 모델은 일반적으로 분류 모델을 사용합니다. 원래 분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장의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 이미지가 어떤 클래스인지를 알려주는 모델 유형을 말하는 건데요. 이제 그렇게 이미 학습이 되어 있는 CNN 모델을 하나 가져와서 사용하고요. 이제 그러한 CNN 네트워크에 가중치는 고정한 뒤에 이미지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습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네트워크의 가중치 값들을 업데이트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다만 여기에서 학습이란 한 장의 이미지를 업데이트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장의 이미지를 준비하고 이어서 하나의 손실함수를 정의한 다음에 그 손실값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이미지를 업데이트함으로써 이미지를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콘텐트 이미지와 같은 크기의 한 장의 이미지를 준비한 뒤에 맨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이미지의 값을 임의의 노이즈 값으로 초기화합니다. 그 뒤에 이러한 이미지 X를 조금씩 업데이트해서 우리가 의도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이러한 노이즈 이미지인 X가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고양이 이미지, 이 타겟 이미지와 같은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 X 값을 업데이트하면 할수록 고양이 이미지와 가까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한 장의 이미지를 준비한 다음에 그 이미지를 조금씩 업데이트하면서 스타일 트랜스퍼를 수행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미지 스타일 트랜스퍼 이를 조금 더 수식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논문에 나와 있는 수식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각각의 이미지를 이렇게 벡터로서 표현한 이유는 사실 한 장의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세로축과 가로축으로 구성된 한 장의 행렬과 같은 형태의 데이터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이러한 이미지 또한 그냥 왼쪽 위부터 쭉 일렬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벡터로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이미지를 표현할 때 벡터 형태의 변수로서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왼쪽 위에 있는 컨텐트 이미지를 P라고 하고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스타일 이미지를 A라고 부르겠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노이즈 이미지인 X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스타일 트랜스퍼를 수행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컨텐트 이미지로부터 이러한 컨텐트와 같은 정보를 가져오고 이어서 화풍과 같은 스타일 정보는 스타일 이미지로부터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었죠. 따라서 이를 위해 두 가지 로스를 정해야 합니다. 먼저 컨텐트 로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타일 로스입니다. 그래서 컨텐트 로스의 값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러한 컨텐트 이미지로부터 컨텐트 정보를 잘 받아왔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스타일 로스, 즉 스타일 손실값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이 스타일 이미지로부터 스타일 정보를 잘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미지 X를 업데이트할 때 컨텐트 로스와 스타일 로스를 둘 다 줄이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미지 X를 업데이트할 때 P 이미지로부터 컨텐트에 대한 정보는 가져오고 그와 동시에 이미지 A와 스타일 정보가 유사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더하기 기호를 활용해서 이 두 가지 로스를 같이 줄이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만들어지는 이미지 X는 이렇게 스타일 트랜스퍼가 수행된 결과와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수식을 다른 말로 하면 이미지 P에 있는 컨텐트에 대한 정보는 유지한 상태로 다른 이미지에 있는 스타일 정보를 가져와서 반영을 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마치 스타일을 전송하는 것과 같다고 하여 스타일 트랜스퍼란 이름이 붙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한 장의 이미지 X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스타일 트랜스퍼가 수행된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러한 손실값들은 어떤 식으로 정의하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특징 맵, 즉 피처 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이미지를 분류하기 위한 목적의 CNN은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채널의 수가 많아지고 너비와 높이는 줄어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처음에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는 너비와 높이가 상당히 큰 상태이고 채널의 값은 작은 상태가 되겠죠. 이제 그러한 상태에서 레이어를 거치면 거칠수록 너비와 높이는 감소하고 채널은 증가하는 형태로 그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활용해서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컨피던스 값을 내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제 그러한 과정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여기 왼쪽에 있는 액티베이션 맵은 앞쪽 레이어에서 나온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액티베이션 맵은 뒤쪽 레이어에 있는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해볼게요. 말씀드렸듯이 앞쪽에 있는 레이어일수록 일반적으로 이 높이와 너비 값이 크고 채널 사이즈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뒤쪽으로 건너오면서 채널 사이즈는 커지게 되고 너비와 높이는 감소하는 형태를 가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각의 채널들은 서로 다른 필터를 사용해서 얻은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각각의 채널에 해당하는 피처 값들은 서로 다른 필터를 이용해서 얻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쪽에 있는 액티베이션 맵을 인풋 값, 이 뒤쪽에 있는 액티베이션 맵을 출력 값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할 때는 필터의 개수를 정해놓은 뒤에 수행을 하게 되고 수행 결과에서 나오게 된 채널의 크기는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했을 때 사용한 필터의 개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시에서는 필터의 개수를 6으로 설정해서 총 6개의 필터를 이용해서 앞쪽에 있는 인풋 값을 처리한 결과를 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서로 다른 필터들은 각각 적절한 특징 값을 추출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어 6개의 필터가 있는데 첫 번째 필터는 입력으로 주어진 정보에서 뾰족한 오브젝트를 검출하는 방식으로 동작할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필터는 다양한 동그라미와 같은 무늬 정보를 검출하는 방식으로 동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필터마다 이 아웃풋 데이터에서의 각 채널에 대한 결과를 만드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의 피처 맵 혹은 액티베이션 맵이 있을 때 각각의 채널들은 서로 다른 피처들을 추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실제로 콘텐트 로스와 스타일 로스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콘텐트 로스인데요. 콘텐트 로스는 단순히 두 이미지의 특징값 자체가 같아질 수 있도록
즉 그러한 액티베이션 값이 동일하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여러 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번 그 중에서 특정 레이어에서 나온 피처 맵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의 이미지 X가 있을 때 그 이미지를 특정 CNN 모델에 넣었을 때 특정 레이어에서의 결과값, 즉 하나의 피처 맵이 있다고 했을 때 이를 F라고 하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미지 P로부터 얻은 피처 맵을 P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두 개의 네트워크는 실제로는 같은 네트워크를 쓰는 거고요. 이렇게 피처 맵을 뽑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레이어에서 나오게 된 그 아웃풋 값을 서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수식에서 F랑 P는 각각 피처 맵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L은 정확히 몇 번째 레이어를 사용할 건지 명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논문의 수식에서 이 I 값은 채널을 의미하고요. 이 J 값은 해당 채널의 실제 피처 값의 위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레이어 L에서 뽑은 피처 맵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이 피처 맵에서 각각의 채널들은 이 피처들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거고요. 지금 그림에서는 채널의 개수가 6이 되겠네요. 이때 각각의 채널들마다 이 J를 이용해서 각각의 위치값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채널들은 하나의 행렬 데이터로서 표현이 되지만 그냥 왼쪽 위부터 이 오른쪽 아래까지 일렬로 쭉 그냥 나열해서 하나의 벡터로서 표현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J라는 하나의 변수를 이용해서 정확히 피처에서 어떤 위치를 의미하는 건지를 명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컨텐트 로스라고 하는 것은 컨텐트 이미지 P와 우리가 업데이트하고 있는 노이즈 이미지인 이 X 간의 컨텐트를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각각의 이미지를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넣어서 나온 피처 맵에서의 그러한 값 자체가 유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피처 맵 F와 피처 맵 P에서의 이렇게 동일한 위치마다 서로 1대1로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각각의 위치마다 값 자체가 동일해질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즉 말 그대로 특정 레이어에서 나온 아웃풋 피처 자체가 동일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콘텐트 손실을 정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스타일 로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타일은 과연 어떤 식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본 논문에서는 스타일을 서로 다른 특징 간의 상관관계로서 정의합니다. 즉 말 그대로 여러 개의 피처들이 있을 때 그러한 피처 간의 상관관계 그 자체를 스타일로 정의를 하는 거고, 만약에 두 개의 이미지가 있을 때 그 두 개의 스타일이 같다는 것은 두 이미지 각각에 있는 그 특징들의 상관관계 정도가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더욱더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특정 레이어에서 나온 출력 피처 맵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채널 사이즈가 4인 걸 확인할 수 있죠. 말씀드렸듯이 아웃풋으로 나오게 된 채널의 개수는 컨볼루셔널 레이어에서 사용했던 필터의 개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즉 서로 다른 특징들이 이렇게 피처 1, 2, 3, 4로 총 4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때 GIJ는 특징 I와 특징 J의 상관관계라고 정의를 했을 때 우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고 하면 바로 이러한 수식대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피처가 있다고 했을 때 하나의 피처에서 높은 액티베이션 값이 나왔다고 하면 다른 하나의 피처에서도 높은 액티베이션 값이 나오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처 1과 피처 2의 상관관계가 높다고 하는 것은 피처 1에서 높은 액티베이션이 나오는 경우 피처 2에서도 높은 액티베이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의하면 스타일은 서로 다른 특징 간의 상관관계로서 수치적으로 표현될 수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그람 매트릭스를 사용하는데요. 이 각각의 원소들은 서로 다른 채널, 즉 서로 다른 두 개의 특징 간의 상관관계를 표현한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값은 바로 이러한 수식대로 표현이 가능한 건데요. 이때 I랑 J는 서로 다른 채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서로 다른 피처 값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한 피처에 존재하는 각각의 원소들, 그 위치가 K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즉 각각의 이 위치에 대해서 그 값을 서로 곱한 것을 모두 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값이 크다는 것은 두 피처 간의 상관관계가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피처 1에서 액티베이션이 크게 되었을 때 이 피처 2에서도 액티베이션이 크게 나온다면
두 개의 피처 i와 j에 대해서 이러한 값이 크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을 때 그 이미지를 네트워크에 넣어서 특정 레이어에서 이러한 피처 맵에 대해서 그람 매트릭스를 구해서 각각의 피처들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수치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람 매트릭스는 당연히 피처의 개수, 즉 채널의 크기가 높이와 너비의 크기와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G12는 피처 1과 피처 2의 상관관계를 표현한 거고요. G13은 피처 1과 피처 3의 상관관계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람 매트릭스가 의미하는 내용 자체는 하나의 이미지로부터 추출한 피처들이 상관관계 정보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타일을 서로 다른 특징 간의 상관관계라고 정의했다면 이러한 그람 행렬 자체를 하나의 스타일에 대한 정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이미지가 있을 때 그 이미지를 네트워크에 넣고 이렇게 그람 매트릭스를 뽑은 다음에 이러한 그람 매트릭스의 값 자체를 그 이미지의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스타일 로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람 매트릭스를 쓰는 것이고요. 두 이미지의 그람 매트릭스가 같도록 만들어서 두 이미지의 스타일 값이 유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동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해 스타일 손실은 두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 이미지의 특징 상관관계, 즉 그람 매트릭스가 유사할 수 있도록 만들므로써 두 이미지의 스타일이 유사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스타일 손실 값을 줄이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스타일 이미지로부터 스타일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업데이트하고 있는 이미지 X가 있을 때 이러한 X를 네트워크에 넣어서 피처 맵을 뽑아서 하나의 피처 맵 F를 얻었다고 해볼게요. 이때 이러한 피처 맵으로부터 이렇게 그람 매트릭스인 G를 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스타일 이미지로부터도 그람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업데이트하고 있는 X로부터 얻은 그람 매트릭스인 G와 스타일 이미지로부터 얻은 그람 매트릭스인 A를 이렇게 비교해서 그 값의 차이가 감소할 수 있는 형태로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즉 말 그대로 두 개의 그람 매트릭스가 유사해질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스타일 정보가 유사해질 수 있도록 이미지 X를 업데이트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때 스타일 로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러 개의 레이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서 언급했던 컨텐트 로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레이어에 대해서 그 피처 맵 자체가 같아질 수 있는 형태로 업데이트를 하지만 스타일 로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3개에서 4개 정도의 레이어를 정한 다음에 그 레이어에서의 값들에 대해서 각각 다 그람 매트릭스를 구한 다음에 각각의 레이어에 대해서 모두 그람 매트릭스가 유사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L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레이어 L에 대한 그람 매트릭스의 차이값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참고로 특정한 값으로 나누어주는 과정은 그 값이 너무 클 수 있기 때문에 줄여줄 수 있도록 노멀라이제이션 텀을 넣어준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타일 로스를 구할 때 어떤 레이어를 사용할지 미리 결정해 놓은 그 값에 따라서 각각의 레이어에 대해서 전부 다 이 L 값을 구한 뒤에 전부 다 손실값을 줄일 수 있는 형태로 업데이트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WL 같은 경우는 어떤 레이어에 더욱 많은 가중치를 둘지 설정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추가적으로 스타일 리컨스트럭션과 컨텐트 리컨스트럭션에 대한 결과 또한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스타일 트랜스포는 이 스타일과 컨텐트를 모두 섞는 방식으로 동작하지만 여기 보이는 그림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스타일만 리컨스트럭션 해보고 컨텐트만 리컨스트럭션 해보는 것을 따로따로 보여준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스타일 로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레이어에 대해서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A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앞쪽에 있는 하나의 컨볼루션 레이어만 사용한 결과고요. 이 B 같은 경우는 컨브 1-1 그리고 컨브 2-2를 같이 쓴 겁니다. 그리고 C는 총 3개의 레이어에 대해서 스타일 로스를 구해서 얻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깊은 레이어까지 같이 사용했을 때 더욱더 스타일 이미지로부터 화풍과 같은 정보를 잘 받아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하시면 좋은 점은 분류 작업을 위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앞쪽에 있는 레이어일수록 채널의 개수는 작고 너비와 높이는 크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부터 얻은 그람 매트릭스를 확인해 보시면 앞쪽에선 상당히 크기가 작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람 매트릭스는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각 레이어의 아웃풋으로 나온 피처 맵의 채널 값이 커짐에 따라서 그람 매트릭스의 크기 또한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타일 로스를 구할 때 이렇게 여러 개의 컨볼루셔널 레이어에 대해서 각각 그람 매트릭스를 구해서 이것을 활용해서 스타일 정보를 받아오는 방식으로 구현을 해주고요. 반면에 아래쪽에 있는 내용은 단순히 컨텐트에 대한 정보를 리컨스트럭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때 컨텐트 로스 같은 경우는 특정한 레이어 하나만 설정해서 그 레이어의 아웃풋으로 나온 피처 값 자체가 같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한다고 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A 같은 경우는 앞쪽에 있는 컨볼루션 레이어 하나에 대해서 그 결과가 같아질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한 겁니다. 당연히 앞쪽에 있는 레이어에 대해서 같도록 만들수록 원래의 콘텐트 정보를 더욱더 잘 보존하는 형태로 업데이트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깊은 레이어에 대해서 그러한 피처 값 자체가 같아지도록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매우 많은 경우에 이미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으며 이렇게 원본 이미지의 콘텐트에 대한 정보를 완전하게 복구하지는 않는 형태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깊은 레이어를 사용할수록 디테일한 픽셀에 대한 정보는 소실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보이는 위쪽 그림과 이 아래쪽 그림은 스타일 리컨스트럭션과 컨텐트 리컨스트럭션을 각각 수행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타일 트랜스퍼는 스타일 로스와 컨텐트 로스를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서로 다른 리컨스트럭션을 동시에 수행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와 이러한 정보가 같이 섞이기 때문에 마치 이러한 컨텐트를 유지한 상태에서 스타일 정보만 바꾼 것과 같은 이미지가 결과 이미지로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스타일 트랜스퍼 알고리즘을 한 장의 그림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왼쪽에는 스타일 이미지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콘텐트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지 X를 조금씩 업데이트해서 A로부터는 스타일을 가져올 거고요. 그리고 P로부터는 컨텐트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로스 펑션에 의해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컨텐트와 스타일에 대해서 각각 얼마만큼씩 가져올지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해 알파와 베타 파라미터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로스를 이미지인 X로 미분해서 얻은 그레디언트 값으로 조금씩 업데이트를 반복해서 결과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먼저 컨텐트 로스부터 확인해 볼게요. 컨텐트 로스는 한 장의 컨텐트 이미지를 VGG 네트워크에 넣어서 여러 개의 레이어를 거쳐서 conv4 레이어에서 나온 아웃풋 값을 확인한 뒤에 그러한 아웃풋 피처 값과 우리가 업데이트하고 있는 이미지 X의 아웃풋 피처 값을 비교해서 그 값들이 서로 일치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로스 값을 설정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반면에 스타일 로스 같은 경우는 하나의 레이어가 아니라 여러 개의 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총 5개의 레이어를 사용합니다. conv1, conv2, conv3, conv4, conv5입니다. 또한 여기에서는 단순히 피처 맵끼리 바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피처 맵에 대해서 먼저 그람 매트릭스를 구한 뒤에 이러한 그람 매트릭스가 일치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처럼 스타일 로스 값은 여러 개의 레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각각의 레이어에 대한 로스 값은 EL로 정의가 되고요. 총 5개의 레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5개의 레이어 각각에 대해서 그람 매트릭스를 각각 구해서 이것이 서로 일치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람 매트릭스를 일치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한다는 말은 그람 매트릭스가 스타일 레프레젠테이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이미지의 스타일이 유사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스타일 로스는 개별적인 레이어에 대해서 각각의 로스 값을 가중치를 부여해서 모두 더한 값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미지 X는 스타일 로스와 컨텐트 로스를 모두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미지를 여러 차례 업데이트하게 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결과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체 코드는 제 GitHub 저장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리뷰하고 있는 논문인 이미지 스타일 트랜스포 논문의 코드 프랙티스로 들어오시면 전체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코드는
구글 콜앱으로 열으셔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위쪽에서부터 그냥 쭉 연달아서 실행하시면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런타임 유형 변경에 들어가서 런타임 유형을 GPU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말씀드렸듯이 스타일 트랜스퍼의 원본 논문은 CVPR 2016년도에 발표가 된 논문이며 이미지 자체를 업데이트하는 이미지 옵티마이제이션 기법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스타일 트랜스퍼를 위해서 다소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장의 결과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수분가량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이 나온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스타일 트랜스퍼에 비하면 다소 속도가 느린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차례대로 코드를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본 실습은 파이톨치를 이용해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파이톨치 라이브러리를 불러옵니다. 이어서 실습에는 GPU 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GPU 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디바이스 객체를 초기화해 주고요. 이어서 이미지 관련 함수가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이미지 로더고요. 두 번째는 이미지 쇼우 함수입니다. 먼저 이미지 로더는 한 장의 이미지를 특정 경로로부터 불러와서 파이톨치의 텐서 객체로 바꿔주는 함수인데요. 파이톨치의 트랜스폼을 활용해서 로더 객체를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이미지를 특정 경로로부터 불러온 뒤에 해당 이미지를 로더를 이용해서 파이톨치의 텐서 객체로서 만들어준 뒤에 이를 모델에 넣기 위해서 앞쪽에 배치 목적의 차원을 하나 추가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이미지를 GPU 디바이스로 올려서 사용할 수 있고요. 만약 반대로 이렇게 GPU 기기에 올라가 있는 하나의 이미지 텐서를 우리의 화면에 출력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임쇼 함수가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GPU에 올라가 있는 하나의 텐서 객체를 다시 CPU에 올려줄 수 있도록 하고요. 파이톨치 모델에 넣어주기 위해서 추가했던 배치 목적의 차원을 제거합니다. 이후에 다시 파이썬 이미지 라이브러리 객체로 바꾸어준 뒤에 이를 매플러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화면에 출력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러한 함수를 사용해 볼 거고요. 이제 실습을 위해서 실습용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제 GitHub 저장소에 있는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이제 가장 먼저 이미지 리컨스트럭션부터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한 장의 노이즈 이미지부터 출발해서 해당 이미지를 조금씩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결과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요. 가장 먼저 하나의 노이즈 이미지를 MSE 로스를 이용해서 특정한 타겟 이미지로 바꾸는 작업부터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업데이트한다는 개념은 말 그대로 로스 값을 노이즈 이미지로 미분한 뒤에 그렇게 구해진 기울기 값을 이용해서 조금씩 이미지를 바꾸어 나가는 걸 의미하는데요. 한번 이를 실습해 볼게요. 자, 코드 프랙티스에 있는 이미지스 폴더에 있는 cat.jpg 파일을 불러오고 이를 한번 화면에 출력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타겟 이미지는 파이톨치 텐서 객체로서 GPU에 올라가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512 곱하기 512 크기로 리사이즈 되어서 GPU 기기에 올라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이러한 타겟 이미지와 동일한 크기의 노이즈 이미지를 준비한 뒤에 이러한 텐서 객체를 디바이스로 GPU 장치로 올려줍니다. 마찬가지로 출력해 보시면 백색 노이즈가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한번 이미지를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자, MSE 로스 값을 이용해서 각각의 픽셀 단위로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한 뒤에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전체 반복 횟수는 간단히 100회 정도로 설정하면 좋고요. 그레디언트를 구한 뒤에 얼마만큼씩 업데이트를 할 건지 명시하기 위해서 러닝 레이트 또한 설정해 줍니다. 자, 그래서 100회만큼 반복을 할 것인데요. 반복할 때마다 매번 이 노이즈 텐서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추적할 수 있도록 requires gradient 값을 true로 설정하고요. 로스 값을 구해서 타겟 이미지와의 차이를 계산한 뒤에 백프로포게이션을 거쳐서 그레디언트를 구해줍니다. 이어서 계산된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이러한 손실값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노이즈 이미지를 업데이트할 건데요. 이렇게 구해진 그레디언트의 러닝 레이트만큼 곱해서 업데이트를 위한 그레디언트를 구해주고요. 이러한 노이즈 값에 그레디언트 값만큼 뺀 것이 다시 노이즈 변수의 값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금씩 노이즈 이미지가 타겟 이미지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업데이트합니다. 이어서 연산이 더 이상 추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디태치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이후에 다시 지금 이렇게 디태치 함수를 불러오더라도 어차피 한 바퀴 돌아서 다음 이터레이션을 반복할 때는 그레디언트를 다시 추적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한번 이를 실행해서 하나의 노이즈 이미지가 천천히 타겟 이미지로 바뀌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확인해 보시면 완전 백색 노이즈였다가 조금씩 우리가 설정한 타겟 이미지로서 각각의 픽셀 값들이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일 트랜스폼 논문의 내용을 실습하기 위해서 콘텐트 이미지와 스타일 이미지를 준비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는 실제 논문에서 사용했던 이미지와 동일합니다. 다만 크기를 동일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둘 다 높이가 512 그리고 너비가 640픽셀이 될 수 있도록 설정했고요. 컨텐트 이미지와 스타일 이미지의 출력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실습을 위해 사전 학습된 VGG 네트워크를 불러오겠습니다. 실습을 위해 사용할 네트워크는 VGG 19레이어짜리 모델이고요. 이렇게 모델을 불러온 뒤에 이벨루에이션 모드로 바꾸어서 실제 이미지를 테스트 목적으로 넣은 뒤에 각 레이어에 대한 아웃풋 피처 값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미지가 어떤 클래스인지 분류하는 목적으로 해당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처를 추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므로 이렇게 피처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델을 초기화했고요. 또한 기본적으로 이러한 VGG 네트워크는 학습될 시점에 입력으로 들어오는 이미지를 정교화한 뒤에 결과를 구할 수 있는 형태로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테스트를 할 때에도 학습할 때 사용했던 정교화 함수를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정교화를 위한 초기화까지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논문에서 등장했던 스타일 리컨스트럭션과 컨텐트 리컨스트럭션을 차례대로 먼저 실습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스타일 트랜스퍼는 아니고요. 단순히 특정한 이미지의 스타일 값만 가질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이미지에 대한 스타일 값은 하나의 그램 매트릭스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이톨치에서 하나의 텐서는 배치 크기, 채널 사이즈, 높이와 너비이기 때문에 논문에서 나와 있는 대로 특정 위치에 접근하는 형태로 텐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해당 텐서를 단순한 행렬 형태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에는 배치 사이즈 곱하기 채널 사이즈를 넣어줄 수 있도록 하고 열에는 각각의 위치에 대한 액티베이션 값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이러한 피처 매트릭스를 자기 자신의 전치 행렬과 행렬 곱을 해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앞서 설명했던 그램 매트릭스 값과 정확히 동일한 값이 반환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피처에 대해서 그 상관관계가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 얻을 수 있고 이렇게 구해진 그램 매트릭스 값 자체를 그 이미지에 대한 스타일 표현 자체로 보겠다는 겁니다. 또한 논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값이 너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값으로 나누어 주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과적으로 스타일 손실 값은 하나의 타겟 피처 값이 있을 때 먼저 여기에 대해서 그램 매트릭스를 구한 뒤에 나중에 입력값으로 들어온 피처가 있을 때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도 그램 매트릭스를 구하고 그 두 개의 그램 매트릭스에 대해서 차이값을 구해서 결과적인 로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스타일 로스를 이용해서 한번 스타일 리컨스트럭션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 스타일 레이어스 리스트 변수 값을 조절해서 어떤 레이어의 피처 값을 사용할지 명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conv 1, conv 2, conv 3, conv 4, conv 5는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레이어는 아닙니다. 이 레이어의 값을 적절하게 바꿔주면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시킬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앞쪽에서부터 총 5개의 레이어를 스타일 레이어로 사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히 용어가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현재 실습 코드에서 VGG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는 conv1, conv2, conv3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번호를 부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코드에서 conv5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10번째 레이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어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전체 스타일 손실을 구하는 함수를 확인해 볼게요. 먼저 입력 이미지를 네트워크에 넣기 전에 입력 정교화를 수행해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제 특정 레이어까지의 결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레이어를 하나씩 확인하며 다시 모델에 붙여 나가는 방식으로 특정 레이어까지의 결과를 얻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시면 현재 네트워크에서 컨볼루셔널 레이어, 렐루, 풀링, 그리고 배치놈 레이어가 사용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만날 때마다 이 i 값을 일씩 증가시키면서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onv1, conv2 이런 식으로 앞쪽부터 그냥 간단하게 이름이 붙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미리 설정한 스타일 레이어들, 즉 여기 코드에서는 conv1부터 5까지죠. 이 5개를 만났을 때에 대해서는 스타일 이미지를 이 모델에 넣어서 현재 레이어까지, 즉 이 스타일 레이어 각각에 대해서 그 레이어까지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스타일 로스 객체를 초기화한 뒤에 이렇게 얻은 스타일 로스는 나중에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 5개의 스타일 로스 객체를 차례대로 리스트에 담아준 뒤에 나중에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이미지 X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스타일 로스 이후의 레이어는 그 뒤쪽에 있는 모든 레이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이 I 변수에 마지막 레이어에 대한 위치값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해서 스타일 로스를 구하기 위한 목적의 별도의 모델 객체로서 초기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해 실제로 스타일 리컨스트럭션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압축된 모델과 스타일 로스에 대한 정보를 구한 뒤에 업데이트를 해줄 겁니다. 또한 이미지를 업데이트할 때는 LBFGS라는 옵티마이저를 사용할 것입니다. 최근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옵티마이저는 애덤 옵티마이저이지만 LBFGS도 아직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 중 하나입니다. 결과적으로 반복 횟수만큼 업데이트를 할 건데요. 업데이트를 할 때에는 인풋 이미지가 이미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클램프 함수를 이용해서 잘라내주고요. 먼저 옵티마이저의 그레디언트 값을 초기화해준 뒤에 이제 모델에 인풋 값을 넣어서 스타일 로스 값을 구합니다. 또한 스타일 로스 값 자체는 그 값이 작을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가중치만큼 곱해준 뒤에 백프로퍼게이션을 진행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한 뒤에 그러한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 이미지를 반환하면 결과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타일 리컨스트럭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콘텐트 이미지와 동일한 크기의 노이즈 이미지를 준비해 주고요. 이제 함수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처음엔 백색 노이즈였다가 조금씩 스타일 이미지와 비슷한 스타일을 가지는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우리가 준비한 이미지는 바로 이렇게 생긴 이미지인데요. 이러한 스타일 이미지와 화풍과 같은 측면에서 유사한 스타일을 가지는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타일 리컨스트럭션이 진행된 이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현재 이미지는 스타일 트랜스퍼를 진행한 결과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특정 스타일 이미지에서 스타일만 유사해질 수 있도록 업데이트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컨텐트 리컨스트럭션까지 실습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특정한 이미지의 콘텐트를 가질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는 것인데요. 컨텐트 로스는 두 개의 피처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 값 자체가 유사해질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는 방식이라고 했죠. 또한 논문에서는 이 컨텐트 로스가 특정한 레이어에 대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단순하게 하나의 피처 레이어에 대해서만 컨텐트 로스를 구할 수 있도록 했고요. 앞서 확인했던 스타일 로스 함수와 거의 동일한 로직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스타일 로스 대신에 컨텐트 로스라는 이름으로 로스 객체를 초기화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의 알고리즘으로 업데이트를 하되 이번에는 컨텐트 로스에 따라서 이미지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이와 같이 컨텐트가 유사해질 수 있는 형태로 이미지가 업데이트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컨텐트 자체가 유사해지는 형태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원본 이미지에 존재하는 이러한 컨텐트와 같은 요소들을 적절하게 복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실제 스타일 트랜스퍼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스타일 트랜스퍼는 컨텐트 로스와 스타일 로스를 함께 이용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는 원본 논문과 조금 더 유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타일 레이어에서는 조금 더 뒤쪽에 있는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스타일 트랜스퍼 로스 함수는 단순히 컨텐트 혹은 스타일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개의 로스를 모두 초기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장의 이미지인 X가 컨텐트와 스타일 로스를 동시에 줄이는 방향으로 업데이트가 되도록 원본 논문에서는 그 손실함수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실행한 뒤에 실제로 스타일 트랜스퍼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수행할 때는 컨텐트 로스와 스타일 로스 모두 더한 것을 실제 토탈 로스로서 사용하고 줄어드는 방향으로 조금씩 이미지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이와 같이 컨텐트 이미지와 스타일 이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뒤에 먼저 컨텐트 이미지와 동일한 크기의 노이즈 이미지를 준비한 뒤에 이러한 노이즈 이미지를 조금씩 업데이트해서 스타일 트랜스퍼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스타일 트랜스퍼가 진행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파일 형태로 세이브 해주고요. 여러분들의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구글 콜앱의 파일스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가 된 이미지를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스타일 트랜스퍼 결과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한번 다른 이미지로도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실습해볼 이미지는 한 장의 강아지 이미지와 한 장의 벽돌 이미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강아지 이미지에 대한 결과 이미지 또한 스타일 트랜스퍼 결과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이미지까지 다운로드 해볼게요. 참고로 이렇게 여러 개의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때는 여러 개의 이미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 버튼을 누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스타일 트랜스퍼가 적절히 수행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가장 기본적인 스타일 트랜스퍼 논문의 코드 구현까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어서 논문 리딩 진행해 볼게요. 본 논문은 CVPR 2016년도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논문 제목은 Image Style Transfer Us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입니다. 바로 초록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에서 얻은 이미지의 표현을 활용해서 스타일 트랜스퍼를 진행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CNN은 이미지에서 갖가지 하이 레벨 피처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한 하나의 알고리즘을 제안했고, 그러한 알고리즘은 하나의 자연 이미지로부터 컨텐트와 스타일에 대한 정보를 분리하거나 리컴바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A로부터는 스타일을 추출하고 이미지 B로부터는 컨텐트를 추출해서 B의 컨텐트를 유지하면서 A의 스타일을 가지는 하나의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즉, 본 논문은 CNN으로부터 얻은 이미지 표현, 즉 컨텐트 표현과 스타일 표현을 이용해서 스타일 트랜스퍼를 진행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본 논문이 나오기 전에 텍스처 트랜스퍼라는 분야로 갖가지 논문들이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이전에 등장했던 논문들은 한계점이 존재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전까지 등장했던 그러한 방법들은 공통적으로 로우 레벨 피처만 활용이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로우 레벨 피처는 이미지에 존재하는 엣지나 코너와 같은 그러한 피처들을 의미하고요. 이와 반대되는 개념인 하이 레벨 피처는 이미지에 존재하는 어떠한 오브젝트의 일부분이나 혹은 전체 이미지를 포괄하는 피처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즉, 이전까지 존재했던 방법들을 사용해서 텍스처 트랜스퍼를 진행하면 그 결과 이미지에서 하이 레벨 특징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딥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하이 레벨 피처를 적절히 추출하고 이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서 스타일 트랜스퍼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은 앞서 PPT에서도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이와 같이 잘 학습된 CNN을 활용하면 충분히 스타일과 컨텐트를 분리해서 각각 추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쪽에 보이는 그림은 스타일만 추출한 것이고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컨텐트만 추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위쪽 그림을 보시면 스타일 이미지에 존재하는 스타일 정보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 이 아래쪽에 있는 그림들을 확인해 보시면 컨텐트에 대한 정보를 적절하게 리컨스트럭션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컨텐트 이미지 같은 경우는 깊은 레이어를 사용할수록 디테일한 픽셀 정보는 많이 사라지는 걸 알 수 있고, 스타일 리컨스트럭션을 수행할 때는 이 뒤쪽에 있는 레이어까지 같이 사용할 때 스타일은 잘 따라가고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는 실질적인 각 오브젝트의 배치와 같은 것들은 무시되는 경향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원본 이미지에는 검은색으로 뾰족한 오브젝트가 왼쪽에 존재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스타일 리컨스트럭션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미지에는 이렇게 약간 오른쪽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렸듯이 컨텐트 로스에서는 특정 레이어 하나만 사용하고요. 이 스타일 로스에서는 앞쪽 레이어부터 뒤쪽 레이어까지 여러 개의 레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활용해서 새로운 스타일 트랜스퍼 알고리즘을 제안했고요. 특히 장점이라고 한다면 파라메트릭하게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메서드를 수행할 때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을 바꿔주게 되면 콘텐트와 스타일 중에서 어떤 걸 더 많이 섞을지 컨트롤이 가능하죠.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CNN으로 VGG 19레이어짜리를 사용하고요. 바로 한번 컨텐트 표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CNN을 사용할 때는 하나의 액티베이션 맵은 채널과 높이, 너비로 표현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 NL을 L번째 레이어에 대한 채널 크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필터의 개수와도 같다고 할 수 있죠. 또한 여기에서 M 같은 경우는 높이 곱하기 너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액티베이션 맵은 N 곱하기 M 차원의 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본 논문에선 이와 같이 L번째 레이어의 I번째 채널의 J번째 위치에 대한 액티베이션 값을 F라고 칭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앞서 PPT에서 보여드렸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하시면 좋은 점은 이 M 같은 경우는 높이와 너비를 곱한 것으로 원래는 두 가지 축을 가지는 하나의 행렬 표현을 그냥 일자로 쭉 나열한 벡터 형태로서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P와 X가 있다고 했을 때 이 각각에 대한 피처 값은 대문자 P와 F로서 표현하겠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컨텐트 로스는 말 그대로 특정 레이어에서의 피처 값 자체가 같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의 로스라고 할 수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엘러먼트 와이즈로 스퀘어드 에러를 구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즉 원본 콘텐트 이미지와 생성된 이미지의 피처 값이 서로 똑같아지도록 손실함수를 구성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미분값을 이용해서 생성된 이미지인 X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컨텐트를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 노이즈 이미지인 X에서부터 출발해서 P와 컨텐트가 같아질 수 있는 형태로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네트워크에서 컨텐트 로스를 이용할 때 네트워크의 하이어 레이어를 사용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정확한 픽셀 값에 대해서는 적게 컨스트레인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로어 레이어에서의 리컨스트럭션은 정확한 픽셀 값 자체를 리프로듀스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스타일은 어떻게 표현할지 또한 명시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그람 매트릭스는 특징 i와 특징 j에 대한 내적 결과와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다른 말로 하면 특정한 레이어 L에서의 특징 i와 특징 j의 상관관계를 수치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스타일 표현도 마찬가지로 그냥 노이즈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레디언 디센트로 업데이트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이 그람 매트릭스 자체가 하나의 스타일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자체가 피처의 코릴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나와 있는 25번째 논문은 닙스 2015년도에 발표가 된 논문으로 본 논문의 저자가 발표했던 이전 논문입니다. 이제 여기에서도 그람 매트릭스를 쓰는데요.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더 확장해서 스타일 트랜스포라는 개념을 제안한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와 같은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인 스타일 트랜스포 알고리즘은 앞서 소개했던 컨텐트 로스와 스타일 로스를 모두 활용해서 이미지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그림들은 전부 이 A 이미지를 컨텐트 이미지로 하는 다양한 스타일 트랜스포 결과입니다. 이 왼쪽 아래에 있는 이미지가 스타일 이미지로 활용된 거고요. 보시면 다 이와 같이 스타일 트랜스퍼가 적절하게 수행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이는 공식이 최종적인 손실함수고요. 실제로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할 때는 LBFGS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이건 애덤 이전에 많이 사용되었던 옵티마이제이션 테크닉이고요. 또한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컨텐트 레프레젠테이션을 매칭할 때는 이와 같이 레이어 하나만 설정해서 진행했고요. 반면에 스타일의 경우에는 이렇게 5개 정도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다수의 레이어를 이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각각의 레이어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한 비율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특정한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컨텐트 로스와 스타일 로스의 비율에 따라서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들은 스타일과 컨텐트에 대한 비율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숫자는 알파와 베타의 비율 값입니다. 즉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스타일 로스에 대한 가중치가 컨텐트 로스보다 10,000배 더 큰 상황인데요. 그림을 확인해 보시면 컨텐트에 대한 정보는 적고 스타일에 대한 정보가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비율 차이가 더 적은 경우에는 컨텐트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더 살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레이어 설정에 따른 차이 또한 명시하고 있는데요. 스타일 표현에 있어서 하이어 레이어까지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나마 로컬 이미지 스트럭처를 잘 보존하고 스타일 정보를 적절하게 바꿀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총 5개의 레이어를 활용했습니다. 또한 이어서 콘텐트 로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실험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앞쪽에 있는 레이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파인 스트럭처는 더욱더 잘 보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뒤쪽에 있는 레이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디테일한 픽셀 정보가 상대적으로 덜 보존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그레디언 디센트를 진행할 때 초기 이미지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을 확인해 보시면 여기 A는 이미지를 업데이트할 때 콘텐트 이미지로부터 출발한 결과이고요. 이미지 B의 경우에는 스타일 이미지에서부터 출발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4개의 이미지는 각각 랜덤 노이즈에서 출발한 결과고요. 조금씩 결과 이미지가 다른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A와 B의 경우에는 매번 같은 초기 값을 가지기 때문에 실행할 때마다 결과가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네트워크에 랜덤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 실험으로는 포토리얼리스틱한 스타일 트랜스포를 진행해보았다고 합니다. 보시면 밤에 찍은 뉴욕 사진과 낮에 찍은
런던 사진을 합쳐본 건데요. 1대 100 정도의 비율로 스타일 트랜스퍼를 진행해보았더니 상당히 포토 리얼리스틱하게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이미지가 스타일 이미지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미지가 컨텐트 이미지인데요. 이 왼쪽 이미지에서 스타일 정보를 가져와 보았더니 이와 같이 상당히 포토 리얼리스틱하게 실제로 런던 사진을 찍은 것처럼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콘텐트와 스타일의 비율은 1대 100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디스커션 측면의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논문의 방법은 직접 이미지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신세시스 과정에서 그 속도는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는 픽셀의 수, 즉 이미지의 해상도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본 논문의 저자들은 512 곱하기 512 정도의 크기를 가지는 이미지에 대해서 1시간까지 소요가 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이 나온 이후에 다양한 논문들은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방식을 새롭게 제안했고요. 이와 같이 현재 우리가 리뷰하고 있는 딥러닝을 활용한 스타일 트랜스퍼를 제안한 첫 번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속도적인 측면이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나오게 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테스트 타임 때 네트워크에 대해서 백 프로퍼게이션 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전체 포워드 과정으로 하나의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빠른 속도로 스타일 트랜스퍼를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처음 이 논문이 제안되었을 때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이 속도의 측면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면 좋은 점은 바로 어떤 부분을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의가 아직까지도 온전하게 이루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스타일 표현 자체를 하나의 그람 매트릭스로 수학적으로 표현하긴 했는데요. 정확히 이미지에서 스타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내용이 그 그람 매트릭스로 완전하게 표현될 수 있는가는 아직 논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정말 이미지에서 어떠한 컨텐트와 스타일을 완전하게 분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클리어한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해서 딥러닝을 활용한 스타일 트랜스퍼의 시작을 알린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 Image Style Transfer Us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논문을 리뷰해 보았습니다.